안녕하십니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도 역시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이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 와중에서도 개개인의 분들의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예, B급 정치평론가 양무석입니다.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B급에서 A급이 된다든지 새로운 비상의 기회가 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재검토는 이 양 박사님이 여러 군데서 검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요즘 조율을 듣고 있는 이웃집 순입니다. 아, 이웃집 순희 씨. 네. 네. 조율 잘 되십니까, 집에서는? 아니요. 그 집에 조율도 어려운데 지금 나라 조율이 빨리 되면 저희 집도 조율이 될 듯합니다. 그 말은 일단 나라 문제가 잘 돼야지 집안 문제가 잘 되지 않겠는가? 네네네. 큰데기 잘 돼야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좋으신 생각이네. 오늘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싶었던 연극 무대 관련 일을 하다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많거나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는 일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수입이 비정기적이거나 혹은 적거나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대학 때부터 연애를 해왔습니다. 몇 년을 사귀다 또 1, 2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 작년 겨울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도 이 사람과 연애보다는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거나 익사이팅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믿음직했거든요. 현재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관이 세고 조금 감섭을 하는 누님 두 분과 어머님과 지내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혼자 자취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감정을 잘 표현하지는 않고 고집이 센 편입니다. 결혼을 한 직후 남편의 연수 때문에 미국에 6개월 정도 갔다 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신혼생활은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트너 비자로 간 거라 다른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남편은 거의 집에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서만 쓰면 되었기에 원룸에서 거의 24시간을 6개월간 붙어 있었어요. 사소한 생활 방식으로 다투기도 했고 여행을 갔다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규칙적이고 원칙이 중요한데 저는 다분히 기분파적이어서 남편은 제가 무질서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감정의 변화가 큰 편이라 제가 잘못하거나 한 게 아니어도 짜증을 내고 며칠씩 저에게 말도 안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며칠씩이나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안 하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저희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감정 교류는 물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들어오면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 기분이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수저통을 사니 많이 하는 문제로 다투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집들이를 한다고 시댁 식구가 며칠 머물다 가셨습니다. 시댁 식구가 돌아가고 나서는 제가 피곤해서 자는 사이 집안 정리를 혼자 다 하고 수고했다는 한마디 말을 하더군요. 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이다 싶으면서도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언제 또 다투고 긴장 상태가 될지 몰라 남편의 기분이 좋을 때에도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프리랜서로 무대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이 멀어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굉장히 편안한 듯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도 서로 필요한 말, 양가 가족의 일이라거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돌아올 때는 반갑기도 하지만 일면 마음으로는 또 긴장 상태가 될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갔다 와서도 이렇다 저렇다 대화를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부부관계 역시 연애 때보다 덜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면서도 한 달에 2-3번 정도 잠자리를 가집니다. 보통 때는 남편은 작은 방이나 마루에서 따로 잡니다. 새로 산 이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물어봐도 별 대꾸도 하지 않아요. 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무력감까지 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마저도 요즘은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의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결혼 지침서를 보거나 하면 남자는 원래 화나는 일이 있으면 굴에 들어간다고 하고 남편은 평범한 남자의 기준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상이 너무 높거나 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팟캐스트를 들어도 그렇게 행복에 미칠 것 같은 부분은 거의 없다 하시는데 제 성향이 이래서 제가 유난 떠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 역시 저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번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자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게 제 문제인지 부부의 문제인지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우더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풀어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남편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고 조금은 더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남편과 대화를 하고 조금은 더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남편은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양 목사님. 하겠지요. 양 박사님도 부인과 대화를 하고 조금은 더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집사람도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일을 안 하고 하는 그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소통은 주말 정도에 그렇죠. 그 짧게 몰아서? 아니 몰아서가 아니고 주말 정도에 짧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얼굴을 봐야지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대화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냐면 카톡에 그 가족 방을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3 딸내미하고 중1 아들내미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네 명이 카톡방을 해서 틈나는 대로 카톡에 글을 쓰면 1시간 뒤든 밤이든 이제 응답을 할 수 응답을 있죠. 하고 하면서 그 양이 정확하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전하는 정보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이 지금 양 박사님 가족 상황을 설명하는 게 거의 B급 정치 평론하는 수준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소통이 안 될 때는 네. 그 말만이 소통의 수단이 아니고 아니라 글도 글도 가능하다. 유효한 소통의 수단이다. 소통의 수단을 반드시 말로만 국한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뭐 미디어 전문가라서 그 자부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이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네.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비슷해요? 다분히 기분파적이고 네. 무질서하고 사실 이분 그 사연 주신 분 프로파일 보면 WPI 현실 프로파일 보면 휴먼이 약간 아이디얼리스트하고 휴먼이 같이 둘이 만빵 높으시고 릴레이션 분이시면 네. 상당히 자기 스타일이 강하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오지랖을 발휘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사실은 이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보이지만은 스스로는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갈등 이 상황을 이제 사연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죽다 깨어나도 부인이 자기 눈치를 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네. 나 오빠 눈치 보인다고. 네가 내 눈치를 그렇지. 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해가 서쪽에 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야말로 나 되게 의식하고 산다. 나 오빠 되게 신경 쓰고 나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다. 그렇죠. 그 어이없죠.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 수준을 넘어서 억울하다는 생각. 억울한 생각까지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전 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안심이 됐어요. 아, 내가 저 사람 눈치 안 봐도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요. 그래도 눈치가 보인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죠? 저도 답답해요. 답답해요. 네. 네. 남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네. 문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남편의 애정과 사랑 그걸 뭐로 느끼느냐
라는 게 지금 상당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순희 씨는 남편이 어떨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 일단 제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요. 네. 네가 네. 맞다. 네가 하는 건 옳고 네가 하는 건 다 멋지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저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예, 정확하게 싱긋이 웃는다든지. 예.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아니라서 그렇게 너처럼 표현을 잘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이 정도 표현하는 건 정말 내 진심이고 난 너를 지지하고 있다. 근데 나도 요즘에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 초보다는 지금은 남편도 조금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도 좀 지금은 좀 다른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옛날에는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제가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표현하지 않는 건 나랑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않기 거고. 때문이다. 예, 그렇게 무조건 저 일방적으로 그랬죠. 어. 지금은 많이 좀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이 로맨티스트 아니요, 리얼의 리얼에. 에이전트가 있더라고요. 아 리얼 컬처가 에이전트요. 높고. 예, 그러면 리얼이 엄청 기본적으로 뭐 높아요. 남편이 참고 살만하네요. 남편은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노력하더라고요. 때문에 이거 듣는데 어떻게 하지? 복이네요. 제가 잘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잘 고른 거죠. 내한테 딱 맞는 네, 사람을 네, 네. 내가 잡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한하게 또 자기 자랑 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이분의 남편의 직업적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공무원. 그래요?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래. 네. 각각의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직업적 특성이 갖고 있는 공무원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반대를 하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거는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역시 그 양 박사님이 정치 시사 평론을 하다 보니까 인간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규정을 나름대로 하시는 그런 특성이 아주 잘 보이시네요. 사실 이 사람 내가 지금 심리 상담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뭐 이분이 나름대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인 것 같고요. 남편분은 아주 전형적인 로맨의 리얼 지향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대학 때부터 연애를 했고 또 몇 년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뜻해요? 여자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선택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했어요? 둘 다. 이런 경우에요. 대개는 사실 여성분이 비교적 주도하는 연애 관계에 좀 끌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로맨 스타일의 남자는 일편단심으로 여자에 대한 감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여성분은 또 상당히 나름대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이 휴먼이 있으면요, 그 여성분이 상당히 활달하게 느껴지고요. 실제로는 본인은 이 스스로 그렇게까지 외향적이고 활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뚜렷하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교적 남자들이 보면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스타일이 뚜렷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걸 편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과 연애보다는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확하게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그래 이 남자라면 뭐 내가 천방지축이 아니고 자유분방. 진짜 무슨 천방지축이야. 천방지축이는 자유분방이나 의미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다르죠. 천방지축은 부정적이고 자유분방은 긍정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 자유분방한 똑같은 휴먼입니다. 표현이라도. 그래요? 그럼요. 저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단어를 쓰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요, 재미있거나 익사이팅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믿음직하다. 이게 로맨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남자분은 본인 스타일대로 공무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맨 스타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전문직,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자,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고집이 센 편이다. 이건 로맨의 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로맨이에요? 로맨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 로맨의 원단이 감수성을 다 꾹꾹 누르고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남자로 바뀐 거야. 매력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미안해요. 이 로맨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이 남자분의 특징이나 우리 집 사람의 특징이 똑같거든요. 아, 로맨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6시 30분에 딱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10시에 딱 자고 그렇죠. 하늘이 두 쪽이나도 그렇죠. 딱 그 생활 패턴에서 학교 갔다가 예. 오고 오고 챙기고 설거지 딱 하면 자고 딱 하고 그렇죠. 와. 그리고 깔끔하고 난 정말 깔끔하고 그러고 근데 싶어, 나도. 너무 스트레스에 깔끔한 거. 그렇죠. 왜? 벌써 내 방까지 와가지고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지적질이냐고. 그게 진짜 양 박사님은 본인한테 굴러온 지금 보고를 그렇게 차단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주잖아. 난 좋을 것 같은데. 찾지는 않았어요. 아니 방 지적질을 하면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해주잖아. 치워주면 좋겠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욕 얻어먹나요? 일단은 제가 하지요. 하세요? 그러면 하는 채는 하지.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씩 그 특강을 할 때 방송사 여성들끼리 동호회 이런데 특강을 가면 또 여성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나는 그 가사 노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야. 한 달에 딱 한 번 했다. 그걸 가지고 니는 밖에 나가가지고 매일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나 보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너무 똑같아요. 이 남편분의 캐릭터와 우리 사람의 캐릭터가 비슷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여성분의 캐릭터와 제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딱 그럴 것 같아요. 어머. 부인분이 로맨티스트 성향에 상당히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감정 표현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남편에 대한 이해가 지금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감정 표현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러면 원래는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더 기쁨을 느끼는 건데. 그럼 지금 너무 남편분은 되게 힘드신 상황이네요. 그럼요. 아니 나는 좀 달리 생각해. 어떻게 달리? 남편은 끊임없이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 못 알아채는 거야? 그게 안 보여.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그 집사람이 한 번 짜증 내면 한 3일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한 10시나 돼서 전화가 와. 오늘은 나도 안 좋고 애들도 안 좋으니까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 라고 전화를 해.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불안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불안해. 근데 그런 진짜. 전화를 1년에 몇 번 안 해. 안 해. 맞아요. 제가 처음에 EBS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EBS 사장이 저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EBS 사장하고 이제 직원 그 이제 간부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어. 전화가 7시나 돼서 전화가 왔어. 한 10년 전 이야기네. 근데 뭐해? 빨리 들어와. 왜? 왜? 그랬더니 그냥 들어와. 그러면 내가 항상 당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 하고 전화를 딱 끊은 거야. 이런. 그래서 내가 사장님 집에 가야 되는데요. 야, 니한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집사람. 그 사장님 나 평생 미개 살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렸어 나 진짜. 와 멋있다. 나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줄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내가 오라는데 이런 거지. 그런 이제 이 여성이 저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는 남편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야.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남편은 눈치 보는 거를 몰라. 맞아요. 그리고 남편은 사소한 표정이든 작은 행위든을 가지고 표현을 해. 남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금 이야기는 좀 정치평론가적인 게 아니라 일상 소시민으로서 좀 느껴졌나요? 조금 솔직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인간미가 상당히 많이 정확해. 내용은 정확해요. 오늘 사연은 양문석 박사님 같은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가진 여자분이 예민하고 감수성 높은 그러나 감정을 눌러서 얼음공주 같은 느낌을 가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연자의 캐릭터가 그려지시나요? 캐릭터를 그리면서 들어보시죠.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보충시킬까? 어떤 것을 해주어야 이번 방학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앞으로 닥쳐올 고등학교 생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1년 해본 후 여러 가지 걱정이 더 생기셨을 것 같고요. 이제 대입이 1년밖에 안 남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의 마음일 거예요. 학생들의 마음도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위즈덤 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이런 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자아 발견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 4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성격 발견 프로그램, 성격 맞춤 공부법 프로그램, 친구 관계 대인 관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성격 맞춤 진로 프로그램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아발견 캠프에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위즈덤 센터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이고 전화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 www.wisdomcenter.co.kr에서 직접 참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분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본인이 일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우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느꼈다. 네. 이럴 때 이제 이건 양 박사님 지적한 것처럼 이 사연 주신 여성분이 남편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감정이나 지금 남편이 단지 남편이 이제 본인 뭐 정리 제대로 잘 안 하고 무질서해서 견디기 힘들다. 사실은 이 로맨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 마음에 크게 두고 참다 못해가지고 그것도 지적질을 한 게 당신이 너무 무질서한 거 아니야? 이분 이거 진짜 재밌는 게요. 남편이 며칠씩 대꾸를 안 한다는 건 지금 남편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맞아요. 거의 네. 사보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서 답답하대요. 저 나이 때 30대 말 네. 40대 초 나이 때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집사람이 화가 났어요. 네. 그러면 저는 예측을 해요. 네. 한 3, 4일 동안은 이야기 못 하겠구나. 아. 그런데 이제 미안해 라고 이야기에 대답을 안 해. 아 진짜 아직? 미안해. 네. 대답을 안 해. 아 미안하다고. 열받아. 그리고 뭐야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 내가 이제 화를 더 내려내는 거야. 에이 하고 또 나간단 말이야. 그럴 때 우세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세요? 모르죠. 내가 나갔는데. 아, 그래. 뒷상황을 그때 모르세요? 이야기하면서 얼굴 표정 같은 거 안 보셨어요? 냉정하죠. 냉정하게. 냉정하죠. 이제 이분도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하는 게 한 2, 3일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나도 2, 3일은 이제 견디고 있다가 진짜 미안해. 그러면 네가 뭐를 잘못했는데 했는데. 미안해.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질문이잖아. 네. 근데 나는 아주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렇죠. 왜 화가 났는지 당신 모르잖아. 몰라. 네, 맞아요. 그럼 가르쳐 줘.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어.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 한 번도 그걸 진지하고 엄숙하게 네.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대씹어보고 그걸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반성을 해본 적이 없어. 없어.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아 그럼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심각하게 듣고도 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그래, 앞에서 그래. 모든 에너지를 맞아요. 다 쓰는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일이 또 주기적으로 일어나. 반복돼요. 음. 그죠? 맞아요. 지겨워요. 너무 그렇게 같죠, 하면. 이거. 너무 잘 아신다. 아니 나 두 사람 캐릭터가 네. 우리 부부 캐릭터하고 똑같은 거. 그럼요, 아. 그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남편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일단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한 건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 그건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마음이 녹을 것 같아 그런 얘기.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연 보면 너무 재밌어. 이 뭐 집들이 하는데 수저통을 사니 많이 문제로 다퉜대.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거든. 남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 기분이 많이 나빠지는 거야. 와 이럴 때 남편은 돌아버려. 이 내 의견에 반대 때문에 내가 열받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는 거야. 수수통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찌질해지잖아. 그렇지. 네. 맞다. 아 이렇게 이거를 구차하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그러게 거지. 그러게 아. 나를 두 번 슬프게 만들 수 있어 이 채씨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이게 왜 더 문제가 됐냐면요. 일반적인 여성하고 남성의 경우에 여성이 이렇게 로맨이고 남성이 양박사 같은 스타일이면 네. 부부에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뭐 남자들은 저렇고 그렇지, 여자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네 팔자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살 수 있어요. 와. 그냥 그런데 반대야. 이게 역할이 반대야. 그러면 양쪽이 거의 막 팽팽 도는 거지. 그렇겠다. 남자는 남자대로 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본인이 그렇다고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무기력해지고 좀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사는 거야. 특히 공무원이니까 이제 더 감정 표현 없이 묵묵히 지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에휴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저렇게 몸이 건조하게 사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답답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답답한 거는 남편분도 남편이 엄청나게 더 답답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부부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참 행복했어요. 토요일이 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지만 네.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광화문을 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손을 안 잡으면 네. 가족 이거 헤어지는 헤어져 헤어지는 진짜 거 장난 아니야. 복잡해. 손을 잊어버려. 잡고 몇 시간을 그 광화문을 배회하면서 네. 같이 있으니까 예. 둘이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느껴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처음에 손을 잡는 게 그렇게 어색하더니 이제는 갈 때부터 지하철에서부터 손을 잡고 가고 그게 이제 그 10여 년 만에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야. 이야, 어머, 이 우리 여왕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 진짜. 대국민 통합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양 박사 가족, 부부의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를 지금 만들고 문을 있는 열었어. 거잖아요. 이야, 와. 저는 결혼이라는 게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하면 또 정치평론가로 이야기. 거대 담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호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삐뚤어질 일은 없어요. 아주 작은 미세 담론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우리 그 결혼 이야기 보면 치약을 갖다 허리에서 자른 사람하고 밑에서 밀어 올리는 사람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소한 거 가지고 항상 갈등이지. 이는 삶 속에 있어서 사소한 걸 가지고 커튼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왜 커튼을 치고 있냐 지금 좀 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대부분 싸우잖아. 그럼요. 근데 지금 이 부부들이나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보내주신 여성이 나처럼 정말 무뎌.
전방지추. 나의 문제 자유분방? 나의 문제보다 남편의 문제가 보이는데 그 남편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원인 제공자라는 인정. 부분을 그 좀 못 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원인 제공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부부 상담을 이런 부부들은 사실 상담을 받는 게 참 좋은데요. 그 상담을 할 때 1차적인 건 뭐냐 하면 남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 본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한 걸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남편이 감정 변화가 크고 짜증을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은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재밌는 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역시 연애 때보다 덜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2-3번씩 잠자리를 가진대요. 남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정서적으로 뭔가 나하고 이렇게 일치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성들은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남편도 그러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이 기분 나쁜데 그것만 하자고 하면 뭐 내가 금세 좋아지나? 그렇죠. 그게 아니 뭐가 남편은 좋아? 그 생각이 응.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보통 때는 남편은 작은 방이나 마루에서 따로 잡니다. 그럴 때 아니 그러면 이불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요? 더워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가? 그럼 남편은 네가 부담이 돼서 그래. 이 이야기를 꼭 해란 말이야. 지금 문자로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 후폭풍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아 그래서 별 대꾸를 안 했던 거구나. 이제 알겠어요? 어떡해. 내가 보면 이 여성은 정말 밖에 놓으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만나고 얼마나 싶어요. 매력적이라고 만나고 아주 싶어요. 매력적인 여성이고 그럼요.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럼요. 그 사회생활을 했고 연애도 그렇게 했다라고 아까 이제 양 박사님 지적했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이제 분석이 깊어지면 이제 양 박사님 분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그럼요. 여성이구나. 진짜 매력적이다. 이게 원래 있는 것들이 꼴값 한다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무력감까지 든데 그럼 이분이 외로움과 무력감을 하나를 느낀다면 남편은 열을 느낀다는 거 이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 어머, 아셔야 될 텐데. 오늘 사연자는 남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진짜 문제이군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자신이 눈치를 보고요. 남편분이 들으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랍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자애로운 아내 뭐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마치 엄마가 애 달래듯이 남편을 대해줘야 돼요.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렇죠, 그렇죠. 좋다 그거.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이 부인이 이제 결혼했고 부인이 됐는데 자기가 남편의 역할을 하려면 듬직하고 또 이 부인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지금 서로 코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 코드가. 지금 재밌는 게 집들이 한다고 시댁 식구 며칠 머물고 왔는데 시댁 식구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피곤해서 자는 사이에 남편이 다 집안 치워놨어. 정리 혼자 다 하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당신 수고했어 이야기를 했을 때 부인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남편이 듣고 싶었나? 오빠 고생했어 이렇게 다 해놓고 이런 얘기 듣고 아니 싶었나? 뭐 정리 다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훨씬 더 로맨틱한 이제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이 집에서 사는 거야부터 시작해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가 됐어 뭐 이런 식의 로맨틱한 뭔가를 하면 본인이 이제 더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에 손 잡고 우리가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이제 제가 어렵죠. 이제 제 경우는 이제 이 여성하고 저하고 지금 거의 동일시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을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요? 무서운 사람이야. 이제 이거 진짜 재밌네요. 집 사람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을 네. 시작을 했고 저는 집 사람한테 용돈을 이제 받았으면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집 사람이 차 사고 집 사람이 집 사고 집 사고 나서 그 이사 가고 나면 문자를 보내줘요. 어디 몇 동 몇 호 몇 동 몇 나와라. 호 와라.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주위에서 보기에 리더십도 좀 있는 것 같고 배려심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호탕하고 멋있고. 깍듯하게 하고 좀 호탕한 체하고 밖에서는 폼을 재. 멋있어요. 밖에서 폼을 재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 집사람은 항상 딱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기가 손잡아 줄 때 외에 내가 먼저 손잡는 게 상당히 그 부담스럽고 야, 이거를 이 방송 양 박사님 부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 알아요. 알아? 다 아시나 과연? 보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 3년 사이에 네. 제가 집사람을 안아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매일은 아니고 어쩌다가 어쩌다. 술을 딱 마시고 들어왔고 용기 백배 해서 딱 우리 집사람 보면 참 고생하네 나 때문에 그렇죠. 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궁뎅이를 톡톡 쳐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감히 감히 이제 그러면서 집사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해. 저는 역시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한. 근데 지금 저 여성분이 남편을 바라보는 게 그 저하고 비슷한 감정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래요. 남편이 어려운 게 12월 달 꼭대구사 아고라 일정 안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고 인정한 것이지 아직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8회 대구 모임은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엔젤리너스 대구 동성로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9회 서울 모임은 12월 18일 일요일 가로수길 골목의 C27이라는 카페에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10회 전주 모임은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전주시청 앞 커피 팩토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6년 마지막 꼭대구사 아고라 모임은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저녁 7시에 가로수길의 C27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황심토 카페, 팟빵 게시판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구글 폼 혹은 문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 번호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하나,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그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자신의 도시에 아고라를 열고 싶은 분께서는 황심소로 연락해주세요. 마지막 하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적극적으로 널리 소개해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러니까 본인이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 이게 참 양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일반적인 생활 또 여자의 일반적인 생활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부 생활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가정의 경제나 모든 거를 책임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진짜 양 박사님이 와 웬 복이고 뭐 이러고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는 뭐 전생에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몇 개를 팔아먹길래 지금 이 고생을 하냐 뭐 이런 상황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이 통념적인 성 역할에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크게 안 가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여성분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뭐 경제적인 활동을 잘하거나 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만 가면 사실 이 가정이라는 건 되게 부인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부인의 영역인데도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내 집인가라는 느낌, 내가 그 안에서 주인인가를 못 느끼고 남편이 그 집의 주인인데 또 그렇다고 남편이 완전히 주인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 삶이 왜 이런가 그리고 자기가 답답하다고 느끼고 이게 마치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엉뚱한 거에 이제 잘못된 문제군. 잘못된 이 문제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무슨 놈의 대화? 이건 대화 이슈가 아니라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남편의 감정을 당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엉뚱한데 포인트를 두게 되고요. 이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결혼 지침서까지 보고 그래서 남자는 원래 하나는 일이면 굴에 들어간다고 하니 뻔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뭐 이런 거 그 틀에 끼워 맞추고 있어 이제. 이 여성 그 여장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가 눈이 너무 높은가요? 이상이 너무 높아서 이 남편을 이렇게 잡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본인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죠. 본인은 또 눈치 본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분의 성향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휴먼과 아이디얼의 이 엄청난 성향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애를 써야지 남편의 마음을 이럴 할 수 때는요. 있을까요? 그래서 저 주위에 휴먼 아이들이 높으신 분 남편분은요. 네. 거의 액세서리로 사세요. 근데 가장 답답하게 이분이 생각하는 건 남편하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나가면 나가는 보다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남편한테는 본인이 할 거는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의존만 있는 거지. 그렇죠. 의존만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되게 이제 뭐 애도 크고 이제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개선시킬 생각은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왜냐 그거 익숙해져 그런가 보다.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고 이분은 그래도 이 사연을 보내오셨으니까 저는 이게 사실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두 분이 연애하는 것 이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훨씬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근데 여성분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럼 남편은 왜 없겠어요? 남편은 진짜 누구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지금 부인이 무서워. 그래서 작은 방에 가거나 마루에서 자. 이럴 때 이 마치 삐진 애를 달래는 엄마의 심정으로 다 같이 그럼 나도 그럼 당신하고 같이 살래? 이러면서 같이 마루에 가서 잔다든지 뭐 큰 방 놔두고 작은 방에 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남편이 자기가 수용된다라고 느끼지. 아니 이불이 안 줘? 이불 새로 샀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조금 이제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그렇죠. 어느 결혼한 이후에 어느 순간 절만은 지 알아서 나 없어도 살 수 있겠네. 그러게요. 나 없어도 살 수 있겠네 하면서 책임감이 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다가 상당 부분 놓기 시작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놓는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니한테 좀 기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 있으면 여자가 좀 누나처럼 엄마처럼 해주지 학교 선생님처럼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남편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뭐 심지어는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질문이 이렇게 힘든 게 제 문제인지 아니면 부부인 문제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네. 뭐 어느 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성분의 문제고 그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부부 상담을 받자고 하면 진짜 돌아버리지 않을까? 야
쪽팔리게. 지금 네가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우리가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내 얘기를 해. 아니 조금 더 좋아진다는데 그래 왜 안 해 이런 걸 이렇게 최소한의 하는데. 비용으로 우리의 관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에요. 이 지금 부부관계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마치 암에 걸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지금 맞아. 벌써 작년 결혼했고. 마루에서 자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40년 결혼 생활을 지금 처음부터 엄청난 지금 암덩어리를 안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없는데도 벌써 애가 없는데 이렇게 애 나면 되면 더 심각해. 이거는 경험해보셨죠.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마치 본인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남편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철저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그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세요. 예,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한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 부부를 같이 나누고 상담을 안 해요. 아내를 먼저 상담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한테 이제 그러죠. 당신이 상담한 내용을 남편이 듣게 하시겠습니까? 아 녹음한 걸? 네, 녹음한 걸요. 그러면 분이 좋다. 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남편이 듣고 남편도 상담을 하도록 한번 권유를 하세요. 아니면 남편이 스스로 하려고 할 겁니다. 아. 그럴 때 남편과 상담한 내용을 다시 부인한테도 듣게. 들려주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몇 년을 같이 살고 연애도 몇 년 했는데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몰랐다 걸, 그럴 것 같아요. 네, 몰랐고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그거 한두 번만 하면 아주 너무 잘 살아요. 뭐 이런 간혹 사연이 날라올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서로 본인이 서운하고 맞아. 본인이 보는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얘기가 안 돼.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 상담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같은 자리에 부부가 같이 앉아서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오빠가 이랬어 재판이야, 재판. 슬픈지 알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아. 그거는 부부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이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이분은 그거는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정말 필요하실 것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평온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또 나름대로 익사이팅할 수 있고 또 생산적일 수 있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 벌써 결혼 생활 한 20-30년 하신 것처럼 평온한 결혼 생활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결혼 생활은요. 결혼 생활 한 25년 내지 30년 한 다음에 나오는 소리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집으로 가는 거는 좀 쉬고 쉬고 싶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여성분이 집으로 가는 거는 쉬고 싶은 거야. 그게 평온한 결혼 생활이야. 근데 지금 그 통상적인 남성들이 그 꿈꾸는 가정을 네. 저 여성분은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을 꿈꾸는 거야. 밖에서 애를 막 쏟고 네.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러고.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수없이 이야기해. 넌 정말 이기적인 놈이야. 아,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아니 그렇죠. 그 아주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이죠. 자, 돈도 지가 더 많이 벌어. 애도 지가 다 다 공부시켜. 집도 지 돈으로 샀어. 이사 알아서 갈 때도 하고. 지가 다 했어. 근데 니는 딱히 경제적으로든 뭔가 기여도 없어.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도 기여가 없어. 그러면서 애들한테 한 번씩 용돈으로 애들을 매수하고 협박해. 그러고서 니는 계속 가사 노동도 한 달에 한 번 짜다가 해주면서 동네방네 생색은 다 내. 그리고 그리고 척하고 집구석이 왜 이래라고 한 번씩 말실수를 해. 뭐 딸내미하고 집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있잖아.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기분 좋게 주말에 시작돼야 되는데 집구석이 왜 이래 이런 말을 갖다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 술을 안 마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술을 마시자고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때는 완전히 열받았을 때인데. 꼭지가 이제 도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양 박사님 더 이상 이 계속되면 양 박사님 오늘 이 방송을 완벽한 양 박사님의 그러니까 상담으로 개인 지금 상담이야, 전환될 지금. 것 같아. 다음 기회에 너무 똑같다니까 저 여성분하고. 그러게요. 네. 이제 아시겠죠? 저 여성분의 심리를 너무 내가 이해가 된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해가 쉽게 되는지. 예,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왕님의 심리, 이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도 우리 좀 더 알게 되면 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사연자의 양문석 박사님이 자신을 많이 투영했는데요. 많은 공감이 가신 것 같습니다. 양문석 박사님과 비슷한 부인과 사는 로맨한 남자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양문석 박사님도 눈치를 많이 보셨다는 건 또 모르셨죠? 이렇게 서로를 아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랍니다. 그런데 WPI 프로파일을 보면 휴먼 아이디얼과 로맨 남자의 이야기로 파악하고 이렇게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신혼초인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각방 쓰고 계신 사연자분. 남은 20년, 30년을 연애보다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답니다. 문제는 남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남자가 굴에 들어간다느니 새 이불이 싫은 거니 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짜 문제를 두고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WPI와 상담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랍니다. 개인 상담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랫동안 개인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요. 지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개인 상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개인 상담은 WPI 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gmail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serlokwhang@gmail.com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 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양 박사님의 이 심리 상담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양 박사님 오늘 시간 뭐 괜찮았습니까? 네. 즐거운 게 아니고 막 시원하세요? 제 이야기를 나 혼자만 안고 있던 이야기를 저 여성분이 나를 대신해서 글을 보내주신 거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저처럼 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 순희 씨는 네. 오빠를 좀 더 이해를
더 잘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차이가 분명히 부부 차이가 있는데 네. 결혼 초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네. 입장에서만 저 남자를 파악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3년, 14년 되니까 네. 알기는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WPI를 좀 더 이해하면은 네.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알고 싶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알고 자기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그러게. 더 잘 진짜, 알게 되는 진짜. 그때까지 네.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이었습니다.